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노크입니다. 오늘은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둘째가 또 낮잠을 자고 있어서 제가 할 이야기는 첫째 때 산후 우울증을 겪거나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드셨던 분들, 둘째는 괜찮을까 걱정돼서 못 낳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둘째 낳고 싶긴 한데 너무 그때가 무섭고 그러신 분들, 이제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어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째 낳은 거 후회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. 저희는 원래 자녀 계획이 둘 이상 낳는 거는 계획이었어요. 저는 외동이라서 형제를 꼭 만들어주고 싶었고, 남편은 형제 자매가 많거든요. 커오면서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. 그렇지 않으려고 외동인 거 티내고 싶지 않았고 되게 조심하기도 했고, 이기적인 거랑은 제가 거리가 멀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, 남편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하고 보니까 이기적인 것보다 그 뼛속까지 개인주의가 있어요. 외동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남편은 뼛속까지 다 자냐고, 뼛속까지 그 형제 자매 항상 나누면서 컸고 항상 뭔가를 공유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부분이 배려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르다. 많은 외동이신 분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.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. 저희 엄마가 어쨌든 그 육아 교육도 하신 분이고,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외동인 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싶어서 저를 막 여러 가지 캠프에 많이 보내셨어요. 영어 캠프, 청학동 캠프, 거기다 고등학교도 이제 기숙사도 보내면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든 시켜보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게 나가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사실 셋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결혼 전에는 이게 현실이 쉽지 않더라고요. 자, 왜 쉽지 않았는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, 저희 애기가 양가 첫 손주예요. 저는 뭐 당연한 거고, 남편도 이제 그 누나들이 결혼 안 하셔가지고,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육아의 경험이 둘 다 없는 거예요. 그 직접적으로 육아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, 간접적으로라도 들어본 적도 없고, 뭐 보는 거는 뭐 드라마나 맘카페 그게 다인 거예요. 아기를 낳아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.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모르고, 이렇게까지 내 정신이 피폐해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 줄, 고통스러울 줄 전 정말 몰랐거든요. 아기를 이제 힘들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, 어렵게 이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이 또 너무 이제 내 스스로가 너무 싫고, 남편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산후조리원도 갔고 어쨌든 도우미 이모님도 불렀고, 남편도 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해서 거의 한 달까지 있었거든요. 저랑 같이. 그리고 제가 두 달을 또 한 80일부터 두 달은 친정에 내려갔다 왔어요. 100일 넘어서까지. 그랬는데도 너무 계속 힘든 거예요.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롭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.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기가 예쁘지가 않았어요. 아기가 예쁘고 귀엽다 뭐 어느 정도 그런 기본적인 거 있는데, 얘를 너무 사랑하고 내 아이로서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얼굴만 봐도 막 웃음이 나고 이런 거는 정말 1도 없었어요. 전혀. 그래서 원래는 아기 낳기 전에는 두 돌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제 안 보내고 내가 가정보육해야지 내가 전업주부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결국에 제가 15개월쯤부터 보냈거든요. 이 돌잔치 하고 나서가 이 우울증이 완전 절정으로 치솟아가지고, 제가 그 돌잔치 끝나고 정신과를 예약했어요. 돌잔치가 그때 5월이었으니까 5월에 돌잔치가 끝났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한 6월쯤에 예약을 해서 12월에 정신과 초진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이 초진 하려면 되게 예약이 밀려 있어서 6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돌 지나면 괜찮다라는 약간 그런 거에 기대를 걸었는데, 뭔가 이 돌잔치 큰 거를 치르고 났는데도 내 육아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, 그 돌부터 두 돌까지 얘기가 막 걷고 하면서 더 이게 힘들어지거든요. 그러면서 약간 좌절감과 끝나지 않는 이 터널 같은 이 힘듦이 계속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아기가 예뻐지는 시기는
제가 느낀 거는 한 2돌쯤 되니까 예뻐지더라고요. 그 전까지는 정말 버티는 시간 같았고 2돌쯤 돼서 예뻐진 이유는 아기가 말을 하거든요. 엄마 사랑해. 이걸 해요. 그걸 들으면서 이제 나의 그 일방적인 그런 돌봄과 육아같이 느껴졌던 것이 보상을 받는 느낌?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느낌? 상호작용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아기랑 같이 있는 게 예쁘고 아기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그때쯤 생긴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진짜 막 사랑하고 내 아이의 소중함 이런 거 느끼긴 좀 힘들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12개월 상담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 15개월부터 보내게 된 거였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둘째는 꼭 낳아야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30개월 터울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,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2월쯤 3월쯤에 임신을 하려고 했는데 정신과 초진 예약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선생님이 지금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임신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, 전문가적 소견으로는 일단은 약을 먹고 지금 치료를 받으시고 상태가 괜찮으시면 그때 임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. 남편이랑 꼭 의논을 해보셔라.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, 제가 그 문장 완성 검사를 하는 것 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게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거기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기는 절대 낳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쓴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데,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정신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, 얼마나 그 혼자였던 기간이, 외동으로 커온 기간이 힘들었으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도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을 정도인데도 그거를 견디면서까지 아기를 낳으려고 하시는 거겠냐고 하는데, 그때 약간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제 진단명이 이제 불안이랑 우울. 이제 제가 불안 증세가 생긴 거는 또 그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. 제 블로그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유산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증 증세는 좀 계속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이제 그러면 일단 오늘 상담만 하고 약 처방을 안 할 테니까 한 달 있다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 남편이랑 의논해서 이제 오셔라 이렇게 했는데,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왔는데 들어오면서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들어간 거죠. 네, 생각보다 이제 계획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1월에 임신이 된 거예요. 1월 임신 초기부터 한 38주, 9주까지 계속 정신과 상담을 다니면서 임신 기간에 그렇게 지냈어요. 한 달에 한 번씩. 생각보다 저는 이제 그 다니는 게 약을 안 먹어도 상담만 받아도 괜찮더라고요. 이게 제가 심리 상담도 받아봤는데 확실히 심리 상담이랑 이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해 주는 거는 그 근본적으로 보는 것도 다르고, 그 코치해 주는 거 이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,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제 좀 더 기초적인 것부터 근원을 좀 해결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저는 확실히 심리 상담보다는 정신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결론은 첫째 때 너무 힘들었지만 둘째는 정말 달랐어요. 둘째를 낳고 나서 보니까 둘째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첫째 때 정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. 낳자마자부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불안함이 일단 덜하더라고요. 첫째 때 다 겪어본 거니까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클지 알고 그 다음 단계 스텝도 알고 그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어떤 게 일어날지를 다 아니까 일단 불안함이 적어지니까 그 여유도 생기고, 경력직 엄마의 여유라고 하잖아요. 진짜 발로 키운다라는 게 이런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너무 행복했어요. 그냥 뭐 신생아 때 힘들 건 당연히 없죠. 누워서 잠만 자니까. 이거 어른들이 하던 얘기를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어요. 너무 행복했고, 근데 첫째랑 같이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. 좀 힘들긴 해요. 첫째랑 같이 있으면. 근데 둘째만 봤을 때는 진짜 편하고 너무 예뻐요. 첫째에게 아주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막 둘째 때만큼 예뻐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? 왜 엄마들이 그렇게 첫째한테 미안하다, 미안하다 하는가 싶었는데, 이런 마음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구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은, 첫째 때 너무 지금 힘들어서, 첫째를 키우면 너무 힘들어서, 내가 그 신생아 시기를 다시 다
헤쳐 나갈 수 있을까 걱정되시기도 하고, 나 첫째 때 정말 우울증 있고 심했는데 둘째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,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괜찮았다,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. 물론 옆에서 남편이 잘 도와줘야 되고 각자 이제 첫째 둘째를 커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이 되긴 해야 되는데, 저희 남편이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제가 많이 이제 혼자서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덜 힘들었어요. 문화센터 같은 거 가도 첫째 때는 그 선크림도 겨우 바르고 막 씻지도 못하고 모자 쓰고 막 가거든요. 둘째는 이게 풀 메이크업 가능, 완전 쌉 가능. 그 첫째 둘째 옷도 막 엄청 예쁘게 입혀주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. 왜 첫째 때 그걸 못했지 싶어요. 물론 성향도 달랐을 수도 있는데 저는 내가 이렇게 편하게 키워서 둘째가 좀 더 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 그렇더라고요. 어쨌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첫째가 어린이집 가면 그 등하원 그 시간만 조금 힘들고 하원하면 뭐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, 뭐 등원할 때 조금 둘째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 그거 말고는 어린이집 가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제가 나름 스크립트를 조금 정리해서 보면서 했는데도 좀 두서가 없어졌는데 이게 좀 더 날것의 이야기라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오늘 둘째, 첫째 때 산후우울증 겪었는데 둘째는 괜찮을지에 대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네, 다음에는 또 아직 이제 예고를 제가 못하겠어요. 뭘 찍을지 몰라가지고 그때그때 생각되는 대로 한번 찍어볼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